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오늘 BTV 초대석에서는 설계 공모 당선자가 확정된 신청사와 관련한 이야기 윤권근 대구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 이후 마비됐던 국가전산망 일부가 복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결된 일부 연계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 민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오전부터 정상 가동되면서 우려했던 민원 대란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국가전산망 전체 647개 가운데 55개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과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8개 시스템도 추가로 복구됐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전산망부터 정상화되면서 우려했던 민원 대란은 없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주민등록과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되면서 오전 한때 붐볐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도 금세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어제까지 먹통이었던 무인민원 발급기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이외에 대부분 정상 작동되며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모두 타버린 주요 정보 시스템 96개 등 모든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지 임야 대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하고 혜택 알림이와 국민 비서 서비스는 당분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노동, 복지, 보훈 분야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면서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제한되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도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구는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 대체 사이트와 민원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각 기관 민원실은 오프라인 수기 접수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8일 13시 기준 주요 정보 서비스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스, K-에듀파인, 교육기관과 학교 홈페이지 등이 현재 정상 작동 중입니다. 교육 관련 업무 포털이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접속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회계 업무 처리 요령을 안내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의 새로운 거점이 될 가칭 원대역의 조감도가 공개됐습니다. 현재 철도로 단절된 중구와 북구를 잇는 건 물론 예술과 문화를 품은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원대 지하차도 인근에 지어질 가칭 원대역. 주변은 수년 새 이뤄진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철도를 사이에 두고 건립될 예정인 원대역 신축 사업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예술이 깃든 대구 문화정거장이란 이름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개된 겁니다. 역사 디자인은 대구 섬유 산업을 모티브로 철도로 단절된 중구 성내 3동과 북구 고성동을 실타래처럼 잇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역사 내부에는 각종 갤러리와 플랫폼 뮤지엄 등이 조성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상에는 차에서 승객을 내려주는 드롭 오프 존을 만들어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했고 3층 대합실에는 5개 데크를 설치해 시민 모두에게 개방된 휴식 공간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대역은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새로운 정차역으로 추가됩니다. 광역철도 노선에 원대역이 추가되면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과의 환승까지 가능해져 광역철도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대역 신축 설계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은 10월부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9년입니다. 역사가 완공되면 원대역은 대구 도심과 주변 지역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교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광복 80주년 기념기획전 삼청도도 매중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전쟁과 별난,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기에도 꺾이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힘을 되새길 수 있는 귀중한 유산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세종대왕의 고손자 이정의 그림과 시를 엮은 삼청첩. 한국 회화사에서 독보적 위상을 가진 작품으로 병자호란 때 화재로 소실될 위기를 넘겼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지만 1935년 간송 전영필 선생이 되찾아온 보물입니다. 검은 비단 위에 금가루로 대나무를 그린 신죽과 달빛 아래 홀로 핀 매화를 그린 월매는 당당하고 우아한 기품을 뽐내며 삼청첩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광복 80주년 기념기획전 삼청도도 매중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등 위기의 시대에 선비정신을 구현한 삼청, 매화, 대나무, 난초작품 35건, 100점을 4부로 나눠 선보입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매화, 대나무, 난그림에 담긴 절개와 우국의 정신을 되짚어보는 전시입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대구에서 이렇게 뜻깊은 전시를 선보일 수 있어서 특히 삼청첩 56면 전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묵죽화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이정의 풍죽.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는 고난에 굴하지 않는 선비의 기계를 보여줍니다. 이 밖에 이정이 남긴 유일한 인물아 문월도, 체리비의 글과 한우의 글씨를 모아 제작한 유금강산권, 이정의 작품과 문인들의 글을 엮어 제작한 타는 삼청첩도 볼 수 있습니다. 삼청첩의 조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과 서사가 어떻게 일제강점기까지 도도하게 흘러왔는지 두 가지 측면을 놓치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난 속에서 삶과 죽음으로 나라의 존엄을 지킨 오달제, 이덕형의 묵매도와 묵죽 등의 작품에도 조선 선비들의 기계가 오롯이 담겼습니다. 일제강점기 가혹한 억압 속에서도 항일 지사들의 삼청의 정신은 이어졌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준우의 창칼을 닮은 묵죽화와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 김진만, 항일 독립군의 초석이 된 이회영 등 애국 지사들의 삶과 정신도 다양한 삼청도 작품 속에 투영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드론 축구 종주도시 전주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드론 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33개 나라 선수단은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전주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월드컵 우승컵을 향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현장 모습 전해드립니다. 레디! 자, 2015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 이번 경기 진행이 되는데요. 심판의 신호와 함께 드론이 일제히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골대 앞 뚫으려는 드론과 막으려는 드론이 맞부딪히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골대 맞고 다시 한번 수비를 맞고 나옵니다. 자, 골대 앞에서 계속해서 득점을 실패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드론 축구 월드컵 2025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이 드론 축구 종주 도시 전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It's a refreshing experience. I come from drone racing and this is a great experience.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15개 나라를 비롯해 판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전 세계 33개 나라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드론 축구뿐만 아니라 장애물 레이싱을 결합한 크래싱 대회, 최고의 조종 실력을 겨루는 슈퍼 파일럿 선발전도 함께 열려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지금 이 전주 올림픽을 계기로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세계적인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청소년 선수들도 세계 무대에서 팀워크와 전략을 시험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팀원들과 팀워크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스트라이커로 제가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면서
책임감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목표.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입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드론 산업 국제 심포지엄과 체험,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드론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드론 산업과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드론 축구 종주국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열린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되면서 신청사 건립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체제에서 좌초 위기까지 겪었던 신청사 건립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애써왔던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과 향후 일정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마침내 신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설계가 잘 된 것 같습니까? 아쉬운 점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라기보단 신청사 윤곽이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목소리가 있고 또 시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선정된 당선작은 숲과 풍경을 담은 청사인데요. 시민을 위해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단순한 행정청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공간이 될 거리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감산역에서 두류공원까지 이어지는 연결성도 잘 살렸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권영진 국회의원께서 공원 녹지법을 개정해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청사와 공원이 최초로 신청사가 되리라고 믿고요. 특히 대구에서 일어난 2.28 민주화 운동과 국채보상 운동을 기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낸다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더욱 뜻깊은 청사가 될 것입니다. 네. 네, 국가도시공원을 품은 최초의 시청사 그리고 대구 시민의 마음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청사가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현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4,500억 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짓는다는 계획이죠. 예, 예. 대구시 신청사 기본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예. 신청사는 지상 24층, 지하 2층 규모로 단순히 시청 건물이 아니라 의회청사, 시민 편의시설, 주차장, 공원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비의 도시, 예술의 도시, 시민의 도시라는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 수비 깃든 문화청사, 브레스트 케이프라는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녹지축을 따라 도시와 자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두류정수장의 흔적을 품으면서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시청사입니다. 보행 동선을 입체적으로 끌어올려 문화라는 운지를 만들고 층마다 녹지와 공간을 배치해 마치 숲이 산책하듯 즐길 수 있는 문화청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설계가 계획대로 잘 구현되도록 꼼꼼히 챙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시의회 안팎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사실 홍준표 전 시장 체제에서 신청사가 좌초될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선작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참 사실 이 신청사 문제는 오랜 시간이 이어져 온 대구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한동안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9년도 권영진 국회의원께서 전국 최초로
수구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면서 지금의 신청사 위치가 확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논의와 갈등을 겪으며 무산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저 역시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청사 건립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딜 수 있게 된 지 지금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과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이 크고요. 이제는 과거의 갈등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지어 시민들께 돌려드릴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과거의 갈등보다는 앞으로의 신청사 건립이 더 중요할 텐데요. 설계 공모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건립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이제 다음 10월 달부터 이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요. 2026년 9월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 말 착공해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네, 아직 그래도 신청사 건립에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예, 그래도 가장 큰 부담은 재정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총 4,5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신청사가 건립되는 동안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마음을 모은 달서구 주민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과 당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과 달서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청사는 단순한 청사가 아니라 대구의 미래 행정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곳입니다. 달서구 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요일 대구 서구 이현공원 일대에서 제9회 공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사전 예매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동이 나면서 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2,500석 자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이찬원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에 크게 환호했고 마지막에 열린 불꽃놀이가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이 올해에만 66채, 총액으로 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17채, 인천 6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도 2억 2,500만 원 상당의 주택 한 채가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동산 문화길래 카페 방문자를 대상으로 SNS 후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자는 15개 카페 중 한 곳 이상을 방문 후 사진과 후기를 SNS에 올리면 되며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재방문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서구청은 제35회 자랑스러운 공인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수상자는 지역발전 부문의 유순복 씨,
사회봉사 부문의 이맹자 씨, 교육 부문의 최주성 씨입니다. 이 상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구민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북대학교 모빌리티 기술혁신센터가 개소돼 중수 중견기업의 미래차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맞춤형 모빌리티 부품 개발을 돕고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달서구의 학원과 교습소 476곳을 단속해 교습 시간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습니다. 규정된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